자, 반갑습니다. 적혈조술. 술식 중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두 대처 가능한 카모가의 최고의 상전 술식. 이지만 술식의 최고점이 되려면 인간이길 포기해야 하는 적혈조술에 대해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적혈조술에 대해 말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적혈조술은 주술계 3대 가문 중 하나인 카모가의 상전술식인데 이 카모가가 다른 두 가문에 비해서 약하다는 인식이 강해요. 왜 약해 보이냐? 일단 가문에서 큰 임팩트를 준 사람이 안 나왔어요. 켄자쿠는 카모 가문이 아니라 카모 가문의 사람인 카모 노리토시의 몸을 강탈해서 수육해 있었을 뿐이고, 초스오는 카모 가문은 맞긴 하지만 적통 인간이 아니고 주령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특이 체질의 생물이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하고 카모 가문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두 가문에 비해서 약해 보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초반에 차기장주인 노리토시가 적혈조술을 처음 보여주면서 카모 가문 뭐 있나?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긴 했지만 메구미랑 싸우고 나서 크게 보여준 게 없어요. 그리고 초스오가 적혈조술을 너무 잘 활용해서 초스오와 노리토시를 비교해서 봤을 때 능력이 확실히 떨어져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약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 작 중에서 나머지 가문이 너무 고점인 상태였어요. 실제로 10종 영법술과 무하한 플러스 유간 조합은 적혈주술에 비해 임팩트가 있게 보이고 실제로도 강합니다. 하지만 작중에서 고조 가문은 무하한 유간 조합이 400년 만에 나왔고 제닌 가문의 10종 영법술은 다 후르베 싸기들이에요. 10종 영법술도 희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혈조술이 다른 두 가문에 비해 약해 보이긴 해도 실제로 주술 3대 가문이 있는 기간 동안엔 카모가가 가장 강할 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혈조술?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 당장 차기당주인 노리토시만 해도 준 1급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론 3대 가문이 된 이후에서 상전술식이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겠지만 상전술식의 강함만이 주술 3대 가문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닌과 혈통이지만 상전술식이 아닌 다른 술식을 가지고 있는 오기, 지니치, 란타도 1급 수준의 실력 있는 주술사고 고조랑 같은 혈통인 오코츠도 유관과 무하한이 없지만 특급이에요. 즉 상전술식이 아니더라도 카모가에서 강한 사람들이 나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술식의 강함 말고도 가문의 강함은 정치적인 요소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정치 원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유를 떠나서 상전술식만 보더라도 한 가문은 계속 아이 낳아서 도박하는 가문이고 한 가문은 최고의 상전술식이 나와도 동기오진 충동 느껴서 계속 죽으려고 하는데 사실 제일 정상은 카모 가문일지도 모릅니다. 여튼 이제 정말로 적혈조술 술식에 대해 뜯어보겠습니다. 적혈조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혈액을 사용한 술식인데 자신의 혈액을 조종할 때 물리적 조종뿐만 아니라 심박수, 형태, 혈구량, 굵기, 혈류 속도, 농도, 온도 등등등 혈액을 사용한 거라면 웬만한 건 거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적혈조술은 그에 따른 활용도가 너무 높아서 기술도 엄청 많아요. 첫 번째, 혈액 경화. 자신의 몸에 피를 두른 뒤에 고체화시켜 갑옷이나 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단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유지의 최후의 일격을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 것처럼 받고 심지어 나중에는 스쿠나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두 번째, 혈성뢰. 혈액을 응고시켜서 발사합니다. 뒤에서 후술할 천혈보다 느리고 약하지만 유지랑 싸울 때 기습으로 유지의 간장을 뚫어버린 기술입니다. 천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고체 상태로 발사한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세 번째, 혈인. 피를 가지고 무기로 만드는 것인데 대부분의 적혈 조술이 활용하는 피 무기는 이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이 기술의 혈액은 응고된 형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입니다. 적혈 조술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혈액을 액체 상태로 두는데 왜 고체로 안 두냐면 적혈 조술의 경우 빠르고 정밀한 혈액 조작을 위해, 즉 술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웬만한 적혈 조술의 혈액은 항상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체를 고체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살상력을 가진 무기로 만드냐? 그 방법은 혈액의 전체적인 윤곽선을 정해놓고 그 윤곽선을 따라 혈액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건 좀 똑똑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물체 조작. 소량의 피를 물체에 묻혀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노리토시의 경우 화살에 묻혀서 유도 화살이나 화살비를 만들기도 했고 심지어 초소오는 이 기술로 안반을 들어 올렸어요. 근데 진짜 둘이 레벨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또 별개의 이야기이긴 한데 적혈조술이 팔을 피로 이어놓고 따로 분리해서 고무고무 마냥 쭉 늘린 다음에 다시 붙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무슨 활용도야? 미친 것 같아. 다섯 번째, 적박. 피를 밧줄처럼 변형시켜서 적을 포박하는 기술입니다. 여섯 번째, 예불. 피를 액체 상태인 채로 압력을 가해서 원거리에 있는 적에게 날리는 기술입니다. 노리토시는 수리검으로 만들어서 공격했고 초소오는 수압 절단기 마냥 날려요.
이 기술은 사용자별로 나타나는 형태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정린약동. 자신의 체내에 있는 혈액의 신진대사를 조절해서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눈에 많은 혈을 공급하면 투사주법의 스피드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 몸 전체적으로 혈액을 빨리 공급하면 자신의 스피드가 빨라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노리토시의 경우 눈에 핏빛 문양이 생겨요. 그리고 정린약동의 상위 호환인 형린약동제도 있습니다. 근데 형린약동제가 정린약동의 상위 호환이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더 세지고 좀 더 빨라지나?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튼 형린약동제는 작중 초소우가 사용했는데 초소우의 경우 이렇게 얼굴 문양이 바뀝니다. 참고로 초소우 얼굴 문양은 평소엔 이렇고요. 화나면 십자가가 됐다가 형린약동을 쓰면 화살표로 변합니다. 여덟 번째, 독. 적혈조술 사용자의 피는 주령에게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투 중 피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피가 상대방 체내에 흡수만 된다면 장기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반인간 반주령, 특이 체질인 초소우의 피는 인간에게도 독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 백령. 뜻은 100개를 거두다. 즉 100개의 피를 모은다는 뜻입니다. 혈액을 가압하여 한 개까지 압축시키는 기술입니다. 다만 정말 많은 혈액을 압축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압축할 때 딜레이가 생겨요. 즉 대기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압축할 때에는 두 손을 모아서 손 안에서 압축시킵니다. 또 적혈조술의 숙련도가 굉장히 뛰어난 초소우의 경우는 백념으로 피를 압축시킨 후에 공중에서 조작할 수 있어요. 그 뒤로 백념은 총 2가지 정도의 다음 기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열. 적혈조술의 5위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인데 백념을 사용해서 손바닥으로 감싼 혈액을 손끝에서 방출시켜서 일직선으로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노리토시의 경우 적혈조술의 숙련도가 높지 않아서 손가락 틈으로 혈액이 삐져나오긴 해도 특급 주령까지 피해를 입힐 정도로 강한 기술이에요. 초소우 정도의 사용자는 천열의 첫 속도가 음속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거의 이건 뭐 수압 절단기를 넘어서 레이저예요, 레이저.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은 음속을 넘어선 공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몸이 관통되거든요. 그렇게 단단하기로 유명한 유지도 손바닥이 뚫릴 정도로 센데 관통된 몸 안으로 적혈조술 사용자의 피가 흡수된다는 점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또 독 효과로 두 기술이 시너지를 내요. 물론 한 번 발사하면 그 이후에는 궤도가 보여서 피하기 쉽다라고 들었는데 최근 주술회전 후속작 모듈로 해서 이타도리가 천연을 유도 미사일 마냥 쏴버려요. 이제 아무도 적혈조술 쓰레기 술식이라고 말 못합니다. 두 번째, 초신성. 백념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기술인데 초소우의 오리지널 기술이에요. 응축한 혈액을 공중에서 전방위로 팽창시키는 기술입니다. 대충 수류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위력은 천열만큼 강하진 않지만 초소우의 경우 혈액이 인간한테도 독이나 다름없어서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인 초소우의 기술들 중 광범위한 초신성만큼 위험한 기술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까지가 적혈조술에 대한 모든 기술들이었습니다. 근데 적혈조술이 활용도가 높은 만큼 단점도 확실하거든요. 그럼 이 단점들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혈액 소진. 적혈조술은 주력과 별개로 적혈조술 사용자의 혈액을 소진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빈혈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이건 혈액팩으로 대충 커버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혈액팩만 한 보따리 들고 다니기엔 좀 짜치죠? 그리고 또 정린약동을 사용하게 되면 체내의 혈액을 조작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의 혈액을 조작하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피만 소모하는 게 아니라 주력도 같이 소모되기 때문에 전투 중에 남들보다 피로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단점이 너무 커서 정말 이걸로 카무 가문이 이 술식을 가지고 가문 스타트를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의심되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유타처럼 주력이 철철 넘치면서 반전 술식도 터득한 주술사가 적혈 조술의 사용자라면 피를 계속 반전 술식으로 회복하면서 적혈 조술을 사용하면 꽤나 강력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합니다. 뭐 물론 초소우의 경우 주령 반 인간 반이어서 딸깍으로 주력을 피로 바꿔서 사용하긴 하지만요. 여튼 두 번째, 타격계 위주 공격. 적혈조술의 경우 맞지 않고 싸우는 게 베스트긴 하겠지만 자상을 입는다면 피가 많이 배출될 수 있어서 반격이 유리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닌 뼈, 관절 등을 타격하는 타격계 공격이라면 반전 술식이 없는 한 다른 술식들에 비해 타격이 큽니다. 이게 초소우랑 나오야랑 싸울 때 초소우가 특이 체질이라서 이긴 거지 사실상 투사주법과 적혈조술이 싸운다면 투사주법이 적혈조술의 카운터거든요. 양념 펀치가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초소우가 세서 그렇지. 세 번째, 피와 외부적 요인의 접촉. 적혈조술은 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에게 불리한 환경이라면 치명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비가 내리거나 유지랑 초소우가 싸우던 화장실 스프링클러가 막 내리는 상황이라면 물과 혈액이 맞닿아서 혈액을 잘 조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왜 조종할 수 없냐?
나 진짜 생명 싫어하는데. 자, 갑니다. 액체 상태의 혈액은 크게 혈구와 혈장으로 나뉩니다.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말하고 혈장은 그 외의 나머지 액체 성분을 말하는데 여기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혈구의 경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백혈구, 혈소판보다 약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혈액과 물이 맞닿을 때 과정을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가 물과 맞닿습니다. 여기서 적혈구는 안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염분이 있고 대부분의 수돗물은 염분이 없는 순수한 액체예요. 액체는 원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가려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즉, 혈액과 피에 대입하면 삼투압 현상으로 염분이 있어서 농도가 높은 적혈구 쪽으로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순수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혈구 안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근데 적혈구 막 내에 자리가 없어요. 이미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물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적혈구의 막이 찢어지고 내부 성분이 밖으로 터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혈액 성분은 그대로이나 더 이상 우리 몸에 있는 혈액과 달라지고 구조와 기능이 사라져요. 즉, 적혈 조술의 조종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소와 유지가 싸울 때 초소의 혈이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고 거의 바로 터져버리고 고체 상태인 혈액 경화는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외부적 요인이 피에 간섭하는 건 물뿐이 아니고 온도도 있어요. 주변 환경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수분이 증발되어서 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종할 수 없고 혈액이 얼어버리면 고체화돼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하고 싸우는 초소는 그저 곧